네, 안녕하세요. 골든플래닛의 안준영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을 할 강의는 구글 태그 매니저입니다. 제 촉칭 이제 GTM이라고 불리는 이 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실습을 하는 그런 강의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번 데이터 스튜디오에 이어서 제가 GTM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일단은 조금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GTM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GTM을 왜 써야 되는가 또는 GTM의 장점 그리고 GTM을 통해서 뭐 구글 애널리틱스의 구축 작업뿐만 아니라 어떤 서드 파티 툴, 뭐 페이스북 픽셀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의 에즈라든지 약간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 말고 애널리틱스를 제외한 다른 툴들과의 연동을 통한 그런 구현 작업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강의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실무자들이 GTM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들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 또는 GTM을 아예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개발자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개발자가 아닙니다. 이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 태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라던가 약간 그런 개발자 친화적인 어떤 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실무자들 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는, 데이터 스튜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GMP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이제 플랫폼 형태로 각각의 독립적인 툴들이 있었지만은 이것들을 하나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면 애널리틱스 360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애널리틱스 360 GA예요. GA. GA는 바로 Measure Deep Insight라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바로 이 태그 매니저인데, 자, 오늘 강의를 할 이 태그 매니저죠. 이 태그 매니저인데, 태그를 관리를 하는 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그를 관리를 하는 툴인데, 이 태그는 이따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태그는 제3자한테 정보를 전송을 하는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구현을 할 때 약간 좀 필수적으로 뭐 사실 뭐 선택적인 사항이긴 하지만은 GTM을 사용을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구축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태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GA를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A/B 테스트 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따로 뭐 저희 뭐 장원금 매니저님께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즈 툴과 GA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을 했던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즉 뭐 GA든 어떤 스프레드시트든 특정 데이터 세트를 통한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 스튜디오 자동화 대시보드를 구성을 한다. 그래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GTM이 필요한 거고요. 이 GA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한 값들을 바로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자동화 대시보드를 생성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잠재고기를 활용해서 또 서치에드 360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앤 비디오 360이라든지 하는 광고 툴에서 어떤 마케팅 액션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바로 이러한 모든 형태가 바로 GMP라고 하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거는 바로 이 태그 매니저입니다. 태그 매니저. 여기 360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60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GTM에 대한 활용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그 전 강의에서 한번 진행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니즈가 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요건이 있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니즈, 요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첫 번째로는 KPI 설정을 해야 됩니다. KPI 설정. 즉, 첫 번째, 고객 분석 관점에서 또는 유입 관점에서 또는 영역별 성과 관점 또는 마지막으로는 전환, 목표 관점에서의 KPI를 각각 뭐 비즈니스별로 아니면은 부서별로의 KPI를 각각 설정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이 KPI 설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KPI 설정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수집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겠는데 이 수집 단계는 바로 GA를 통해서 해당 KPI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이런 것들 구축 항목들에 대한 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 단계는 GA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친 이유는 바로 GTM도 이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GTM 같은 경우는 GTM에 대한 역할도 바로 이 수집 단계의 중간적인 역할이다. 즉 조정 단계와 수집 단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글 태그 매니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즉 GTM을 통해서 GA에 대한 구축 항목들을 다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GA로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그 온라인 행동 데이터, 여러분의 웹사이트 또는 앱의 온라인 행동 데이터들이 각각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수집이 된 다음에 바로 이 보고 단계, KPI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자동화 대시보드, 데이터 스튜디오에 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각각 단계가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자동화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원인 분석과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정 단계, KPI 설정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고 구글 애널리틱스의 구축 항목들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GTM을 활용을 해서 J에서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한 것들을 보고 단계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자동화 대시보드를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하던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을 통하던 이런 것들 뭐 어떤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어떤 마케팅 액션 의사결정 또는 UI UX 관점 또는 기획 관점에서의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M 활용 포인트는 바로 이 수집 단계, 이 구축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GTM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쉽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페이지 뷰 외에 이벤트를 추적을 하고 싶은 요건이 있다라고 한다고 제가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스니펫 코드, 즉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GTAG라고 하는 그 코드를 공통 헤더단에 넣게 된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죠? 자동적으로 페이지 URL과 페이지 제목 아니면은 해상도라든지 내가 접속한 기기라든지 약간 이러한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페이지 뷰 외에 모든 액션들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벤트라고 하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이제 이벤트라고 불리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구글 애널리틱스로 전송을 따로 해야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페이지 뷰는 자동으로 수집이 되지만은 이벤트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코드를 따로 심어야 돼요. GA 같은 경우는 GA 뭐 G태그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버설 뭐 analytics.js라고 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페이지 뷰에 이벤트 추적을 하고 싶다. 어떤 클릭이라든지 스크롤이라든지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이러한 액션들은 추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GA에서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요건들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이벤트 추적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이 이벤트 추적은 스크립트 단을
추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벤트를 추적을 할 때 GTM을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스크립트를 따로 추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버튼 클릭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다운로드 추적 등 자, 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러한 수집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GA 이벤트 추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GA 샌드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샌드 이벤트라고 하는 구문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G태그라고 하는 게 요즘에 새롭게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구현을 하시려면은 근데 하지만 이거는 그 전 버전이에요. G태그 전 버전에 analytics.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전 버전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send 이벤트라고 하는 구문을 따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을 할 때 그 요소들, HTML 요소들이 있겠죠. 그 HTML 요소들에 send 이벤트, 이벤트 카테고리, 이벤트 액션, 이벤트 라벨, 그리고 이벤트 밸류라고 하는 이러한 각각 필드 값들을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개발자분이 웹 사이트 관리자분 또는 개발자분이 이러한 스크립트 구문을 항상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디오, 그러니까 뭐 어떤 유튜브 비디오를 플레이하는 것들을 보시고 싶다, 몇 번 재생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샌드 이벤트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 폴 캠페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세 가지 값은 바로 카테고리 액션 라벨 값이 되겠죠. 그래서 샌드 이벤트를 보낸다 이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라고 하는 스크립트 구문을 항상 추가를 해줘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러한 스크립트 부분을 넣는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쉬워요. 이 구문 자체가 굉장히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현업분들께서는 이 웹사이트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수가 없을 뿐더러 또 굉장히 요건이 많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비디오 뭐 플레이 이런 것들 단순한 요건들 말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모든 버튼을 클릭을 수집을 하겠다. 아니면은 특정 영역의 스크롤을 다 수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개발자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발자들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바로 GA Analytics.js나 아니면 Gtag.js 같은 스크립트 방식을 구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이벤트 구현 추적은 버튼 요소들마다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스크립트 부분을 삽입을 시켜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업 입장에서. 자, 당장 이벤트 오픈이 코앞에 있어요. 내가 UI UX 부서고 어떤 이벤트를 관리를 하는 그런 담당자인데 그 이벤트가 배포가 되었을 때, 즉 운영단에 넘어갔을 때 PC 웹이든 모바일 웹이든 항상 이벤트 참여하기라든지 아니면 이 물건을 구매하기라든지 라고 하는 이제 버튼, 클릭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벤트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겠죠. 자, 이벤트를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버튼 클릭, 얼만큼 이 버튼을 많이 클릭을 하였는지, 즉 뭐 페이지를 많이 봤는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이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 이벤트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벤트를 참여를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릭 이벤트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들을 만약에 구글 애널리틱스,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 뭐 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하는 그런 구현 형태로 했으면은 개발자 도움을 받아서 개발자한테 이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삽입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바쁘시죠. 굉장히 바쁘세요. 안 바쁘신 개발자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GA는 사실은 주된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사이드적인 업무예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현업들이 요건을 주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 업무를 먼저 다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사이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이 GA 태깅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벤트를 바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따른 성과 추적이 좀 늦어지면은 약간 좀 데이터 수집을 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GTM,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간단한 이벤트 태깅이라든지 간단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 GTM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글 태그 매니저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이쪽에서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는 즉시 구현이 가능하다. 즉 개발자 도움 없이 즉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자 의존도를 좀 최소화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태그 매니저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은 제가 이 장점, 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즉시 구현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 의존도가 좀 최소화가 된다. 개발 소스 그리고 개발 공수가 좀 많이 최소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페이지 소스에 대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자분들이 아마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페이지 소스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디버깅 및 테스트 시간 소요가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개발자분이 어떤 스크립트 구문을 삽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웹사이트에 변화를 주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스크립트 단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야 돼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웹사이트가 이 스크립트 넣었을 때 어떤 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자, GTM에서는 바로 디버깅, 바로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요. 이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테스트 시간을 좀 소요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같이 GTM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장 추가를 해야 될 때, 좀 급하게 추가를 해야 될 때는 GTM을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급하게가 아닌 나는 GTM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는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 또는 뭐 페이스북 픽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툴이 있겠죠. 크리테오라든지 약간 그 툴에 대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GTM을 활용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매니저가 좋은 이유 네 가지는 즉시 구현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개발자 의존도를 최소화를 시킨다 또는 페이지 소스의 변경이 없고 마지막으로는 디버깅 및 테스트 시간 소요가 절감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그 매니저. 태그 매니저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 GTM은 써야 하는 이유. 특히 마케터 및 현업에서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명 좀 드리면은 자, 이 헤드단에 자,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툴을 추적하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야 돼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페이스북 픽셀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픽셀도 제가 이따가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페이스북 픽셀 또한 페이스북 픽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페이스북 픽셀에서 제공을 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반드시 이 공통 헤드단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글 애즈도 마찬가지고 크리테오도 마찬가지예요. 즉 어떤 툴이라든지 구현을 하시려면은 각각 공통 헤드단에 해당 툴에 대한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립트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겠죠. 내가 쓰는 툴이 굉장히 여러 개다. 여러 개를 써야 되는 요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통 헤드단에 스크립트 구문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웹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이 스크립트 구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간 사이트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측면에서 좀 관리가 좀 어려우신 나중에는 이제 태그가 아니라 이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관리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구글 태그 매니저를 사용하면은 바로 이 모든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 스니펫 코드가 있어요. GTM에 대한 GTM 스니펫 코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해당 GA 아니면은 페이스북 픽셀, 구글 에즈 크리테오와 같은 툴을 서드파티 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현업에서 또는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냥 현업 또는 실무자 입장에서 웹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한 추적을 하고 싶다. 온라인 행동에 대한 추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GTM에 대한 스니펫 코드만 하나 넣으시면은
모든 게 다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